욕하면서 뽀뽀는 마성 드라마 19회 17위 공개합니다. 중독성 갑입니다. 마성의 대륙 드라마. 중드입니까? 중드죠. 중드. 중드인데 중드하면 아직도 개작두를 데려가라. 판관 포청천만 생각나십니까? 이 두 아재처럼요. 이 추억의 중드 판관 포청천을 이어 새 중드 입문자를 배출해내고 있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보경심입니다. 보보경심은요, 2006년 중국에서 출간돼 큰 인기를 누린 소설 보보경심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고요. 살짝 미리 보기용으로 알려드리면요, 한 평범한 20대 직장인 여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청나라로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清朝是吧？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발랄 명랑한 이 여주인공은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면서 여러 황자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뭐야, 뻔한 스토리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럴 리가요. 저 한 기자가 20억 명이 넘는 세계인을 보보경심 페인으로 만든 매력 포인트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중드에도 타임슬립이? 지금은 타임슬립이 흔한 장르지만 이 드라마가 처음 방영됐을 당시만 해도 시청자들은 사극의 시간여행이 라면서 사극의 신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쉴 새 없는 여심 어택 남주들입니다. 일명 청나라판 꽃보던 남자라고 불릴 만큼 매력 덕지덕지한 황자들이 무려 14명이나 나오는 겁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얼음 왕자 스타일의 4황자, 다정다감한 키다리 왕자 스타일의 8황자, 그 밖에 장난기 많고 솔직한 10황자, 묵묵히 곁을 지키는 14황자 등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황금 남자들이 모두 이 여자 주인공의 매력에 몽땅 빠지게 되면서요. 여성분들은 대리 만족을 만끽하면서 누구랑 연결될지 맞춰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이렇게 프로 매력러들이 총출동하는 보보경심은요, 당시 신인 배우였던 배우들을 단번에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건 물론이고 1편 인기에 힘입어 속편 보보경심 2, 보보경정까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고는 싶은데 변발 남자 나오는 중드는 내 취향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 이미 이 과정을 거친 국내의 수많은 보보경심 페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자는 역시 변발이지 하면서 이성 취향까지 확 바꿔버릴 정도라니까요. 시원하게 정주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욕하면서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이번엔 14위입니다. 공개합니다. 빠바바바바밤 노래는 빰빠밤. 진짜 못한다. 전원 얘기하는 거야 지금? 1980년부터 2002년도까지 무려 23년 동안 방영된 전원일기 떠올리실 텐데요. 이게 고작 23년 하며 콧방귀를 빵 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저 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방송한 드라마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미드의 조상격 소프 오페라, 바로 가이딩 라이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 MBC 라디오 드라마로 처음 방영된 이 가이딩 라이트는요, 1937년 1월 25일부터 1937년까지. 2009년 9월 18일까지 무려 7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영이 됐죠. 자,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총 15,000여 편에 이르는 에피소드를 탄생시킨 드라마 가이딩 라이트. 전체적으로는 스프링필드의 미드웨스턴 타운을 배경으로 한 가족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지붕 세 가족 같은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억 상실, 원인 모른 질병, 기적 등 말 그대로 갑툭튀, 황당한 내용까지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지만요. 시대가 흐를수록 게임과 리얼리티 쇼, 케이블 채널 등이 생겨나면서 저조한 시청률로 2009년 9월 18일 아쉽게 종영을 맞게 됩니다. 영국에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최장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네이션 스트리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1960년 12월 9일 영국 ITV 채널에서 첫 방송이 된 이 드라마는요, 가상도시 셀퍼드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아낸 일일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점은요, 아직까지 이 드라마는 종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박. 대단하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속에 실제로요, 1960년 첫 방송부터 함께 2016년 현재까지 57년 동안 한 배역으로 출연 중인 배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대박. 바로 코로네이션 스트리트 속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켄 발로우 역의 윌리엄 로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1932년생이라고 하시니까요. 3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인생을 바쳐 연기를 한 셈인데요. 그는 이 드라마 덕분에 드라마 최장 출연 배우라는 세계 기네스 기록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식구도 제2의 전원 일가 해봅시다! 어허. 그러면 코리안 식구 20년 하는 거예요? 20년이 뭐야? 57년을 해야지. 57년? 그래야 근데 기록 깨는 거지. 나 몇 살이야? 사람만 있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거의 100살이야. 아, 근데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요. 아, 우리 앉아서 하잖아, 앉아서. 그럼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니까. 아, 좋은 프로를 오래 하겠다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죠? 자, 여심을 욕하는 세계 드라마들 메모할 준비 되셨죠?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13입니다. 나 아직도 안 났어? 야. 나 아직도 안 났어? 나 오늘 출연 안 해? 덕 중에 덕은 양덕. 이 서양 덕후들은 스케일이나 디테일이 남다르다는 걸 재밌게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눈 높은 서양의 드라마 덕후들이 저런 드라마가 다 있어 하면서 욕하면서도 보는 드라마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욕 나와요? 네. 예술의 나라로 자부하는 프랑스지만 유독 드라마가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캐나다와의 합작 드라마 베르사유는 말이죠.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등 유럽 각국에 수출이 된 대박 드라마라는데요. 먼저 베르사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 확립을 위해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벌어지는 음모와 사건들이 기본 스토리입니다. 베르사유의 매력 분석해드리면요. 첫 번째, 39금. 19금 아닙니다. 39금 과감한 수입니다. 아, 우리 나이도 못 보는 게 있어? 너는 돼요. 아, 여긴 되네. 아, 저 미국 나이도 38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해가 있어요. 1회부터 왕의 동생이 동성 연인과 살색의 향연을 펼치고요. 1회부터요? 궁전의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박애주의자 루이 14세도 매회 헐벗고 등장하는 건 마찬가지. 영국 채널 BBC2에서 황금 시간대인 오후 9시 방송으로 1회가 공개되자마자 선정성이 너무 심하다며 하원 의원과 복지단체까지 나서서 이 드라마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또 왕비가 출산을 했는데 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쯤은 교육방송으로 만드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궁금했으면 물어봤어요. 아니 DNA 분석하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냐. 드라마상인데 다른 인종이 나온다고. 그런데 포인트는 이렇게 욕하면서도 다들 본다는 거죠. 당연하죠. 다음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여배우들 뺨을 왕복으로 후려치는 남자 배우들의 미친 미모. 조지 블레그렌과 알렉산더 블라호스는 많은 여성 팬들을 거느린 꽃미모 배우들인데요. 이 미모의 남자들이 보여주는 남남 케미, 애증의 브로맨스가 수많은 양덕 언니들이 덕심을 놓아주지 않는 파리 지옥이 되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요. 최고의 제작비와 선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즌2 제작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보고 싶어지는 게 시청자분들은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소리 말해 수다 떨다가 갑자기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정말 표정 미열하다. 보게 되는 거예요. Come to depend on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이번에 12위입니다. 갑니다. 드디어 나왔네. 처음입니다, 오늘. 그러게. 요즘 한류 드라마 수출이 예전같지 않다는 말을 한 번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한류 드라마 위기의 시기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드라마 장르가 있습니다.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도 불리는 복수극입니다. 수출의 선두에 선 작품은 2012년에 방영됐던 TVN 노란 복수초입니다. 의붓자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까지 뺏긴 여자가 복수를 한다는 스토리로 방영 당시에 23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한 드라마인데요. 천벌 받아야지. 그런데 이 드라마가 소리 소문 없이 멕시코, 미국, 영국, 베트남 무려 29개 나라에 수출됐다는 사실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단순히 수출만 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는 2015년 베스메르 뜨니끄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인기리 방영이 됐고요. 무슨 제목이요? 베스메르 뜨니크. 베스메르 뜨니끄. 참고로 노란 복수초를 쓴 여정미 작가의 다른 작품 울지 않는 새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에 선판매가 됐습니다. 이야. 슬슬 감이 와? 역시 우리나라 주부들의 큰 사랑을 받은 유리가면도 아, 유리가면. 일본에 이어서 남미 10개 나라로 수출이 됐습니다. 남미가 많네요. 남미가 좋아하나 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본부의 아내의 유혹 기억나시죠? 이게 몽골에서는 무려 80%의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80%가 어떻게 나와? 다 봤다는 얘기. 중국에서는 회가적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됐는데 저기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은 추자연 씨는 이후에 억대 출연료를 받는 대륙의 여신으로 불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 가득한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순수 가족 드라마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복수 구조의 드라마가 호응이 높다고 분석을 했고요. 취향적 스토리에 가격까지 착하니 수출에 날개가 달린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아주 천천히 네 피를 말려주겠어.
이 드라마의 전개가 일정해요. 일단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거를 회의를 하잖아. 회의를 하는 걸 꼭 엿들어. 내가 확 다 불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 그걸 알게 돼서 또 복수하는데 또 복수하고 나중에 또 엿듣고 또 복수하고. 약간 이거의 반복이라 너무너무 재밌어.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 드라마 19, 11일 공개합니다. 대륙의 막장 드라마 대모. 시청률이 떨어지면 임성환 작가에게 원고를 부탁하면 된다. 한동안 한국 드라마 관계자들 사이에서 떠들었던 이 말. 그런데 중국에도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페이워스 춘이라는 작가인데요. 사실 이 페이워스 춘은 드라마 작가가 아니고 책만 냈다 하면 대륙의 출판계를 들썩이게 하는 소설가인데요. 현재 그녀의 작품 중 무려 16편 이상이 중국 공중파 드라마로 제작됐고요. 그녀가 한 작품당 받는 판권료가 약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륙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그녀의 비결, 바로 욕하면서도 계속 보게 된다는 마성의 이야기, 나쁜 남자 로맨스입니다. 먼저 드라마 레볼급의 남자 주인공 모용펑은요. 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의 끝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닮은 사람을 데려다가 인형처럼 옆에 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여주인공에게 총질까지 해야 되는 상 나쁜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또 애교에 불과합니다. 대륙의 나쁜 남자의 마침표를 찍는 이 남자, 바로 드라마 천산모술의 남자 주인공 막소겸 모샤오첸인데요. 함부로 남들 앞에서 웃지도 못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길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저 여자 웃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특히 나쁜 남자의 특허, 병 주고 약 주고의 귀재라서 여자를 감금까지 해서 괴롭히다가 느닷없이 뽀뽀를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페이워스 춘의 손에서 탄생한 희대 나쁜 남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엔 욕을 퍼붓다가도 어느새 나중에 푹 빠져들어 이들의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고요. 심지어 최강 나쁜 남자 모 샤오첸 역의 류 카이웨이는 이 드라마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인기 스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욕하면서도 꼭 보는 마성의 드라마 19, 이번에 9위입니다. 영부인이 된 성인 드라마 배우. 영부인 성인 드라마.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 내용이죠? 실제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성인 드라마 주인공에서 인생 대역전. 주인공은 바로 멕시코 대통령의 영부인인데요. 이 거침없는 진격의 러브씬을 연출하는 여배우가 바로 앙헬리카 리베라인데요. 영부인 앙헬리카 리베라는 1987년 미 대회 출전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이후 1991년 6인조 혼성그룹이 성공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 별에 도달하기 2에 가수 리키 마틴과 함께 출연해 스타덤에 오르며 탑배우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앙헬리카 리베라에게 신데렐라급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해준 드라마는 따로 있는데요. 2007년 리베라가 주연을 맡은 사랑 증류하기. 이 드라마에서 멕시코 전통술 데킬라의 주 원료인 아가베 대농장 주인과 가진 것은 없지만 심지 고든 여성의 러브스토리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소인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음모와 배신, 그리고 진한 러브신까지 더해져 그의 멕시코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로 멕시코 주 홍보 영상까지 촬영하게 된 앙헬리카 리베라는 당시 주지사였던 페냐 니에토를 만나게 됐는데, 당시 아내와 사별했던 싱글남 페냐 니에토와 이혼 직전에 예비 돌싱녀 리베라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전국구 정치인이 되기엔 2% 살짝 부족했던 니에토는 리베라와의 러브스토리가 알려져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전국구 인물로 올라섰고요. 결국 2010년 결혼을 한 후에 앙헬리카 리베라는 페냐 니에토의 대선 유세 현장마다 동행하며 외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아닌 아내 리베라의 애칭인 가비오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애칭은 갈매기라는 뜻의 사랑 증류하기 속 캐릭터라죠. 결국 2012년 페냐 니에토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남편 니에토도 당선장에서 가비오타를 외치며 만세 삼창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헤드라인을 확인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희대의 막장 마성 일드 사쿠라 신주. 전쟁도 막은 브라질. 난 이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쟁을 막았다고 드라마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 이거 좋은 의미잖아. 오늘 주제가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19라니까. 저는 가족 관계도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한 번 설명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열심히 봐야 돼요. 오 기자의 특성부터 먼저. 네, 알겠습니다. 고부 갈등, 출생의 비밀, 불치병을 앓는 주인공. 주부들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한국 드라마의 막장 코드인데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계 끝판왕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드라마 사쿠라 신주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쿠라 신주 홈페이지에 가면
가계도를 무려 3등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순환을 해서 이렇게 가계도를 한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민이다. 예, 일단 가운데 이제 주인공 유민이 있죠. 네. 자,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마치 이 세상의 여자가 사쿠라코 한 명인 것처럼 모두 사쿠라코에 빠져들고 마는데요. 심지어 엄마와 재혼한 양아버지마저 사쿠라코를 마음에 품게 되고요. 더구나 이 시아버지는 뒤늦게나마 며느리를 쟁취했지만 사쿠라코의 외도 사실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 사쿠라코는 또 다른 결혼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꼭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 바로 어머, 당신이 내 친오빠? 나와? 자, 나옵니다. 에이. 자, 사쿠라코는 이 사실을 알고도 친오빠와 어. 네,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 드라마의 정말 막장의 하이라이트는 이 엄마를 쏙 빼닮은 사쿠라에게서 포텐이 터지게 되는데 아하. 남자친구인 리코, 여기 나오죠? 예, 리코와는 플라토닉 러브만을 하게 되는데 사쿠라코의 딸 사쿠라. 정신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인데. 예,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네. 에로적인 사랑은 양오빠인 켄과 나눠했기 때문이죠. 아이 뭐야? 자, 리코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제일 불쌍한 역할이거든요. 여기 이분 중에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 난 똑같이 그래야 뭐. 나중에 어디까지 진전이 되냐면 세 번째 남편이 죽어요. 아내의 유혹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 게 똑같이 생긴 남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 점은 찍어야죠. 네, 점도 안 찍고 그냥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되느냐. 네, 결말은 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8の姉さんが 자, 또 다른 1위 후보 제기사입니다. 전쟁도 막은 브라질 드라마. 멋있다. 1990년대에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 어떤 것에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전쟁을요. 잠시 휴전시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위험 돋는 드라마가 대체 뭐냐고요? 바로 브라질 드라마 노예 소녀 이사우라입니다. 1860년대 한 농장을 무대로 한 혼혈 노예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우라가 말이죠. 이뻐. 쭈 이뻐. 너무나 이뻐. 이 예쁜 이사우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랑과 전쟁, 음모,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지만 결국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났답니다라고 엔딩을 장식하게 됩니다.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막장급 요소와 권선징악이 패키지로 묶인 노예소녀 이사우라의 파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일, 덴마크, 나이지리아 등 약 79개 나라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을 했는데요. 전쟁 중이던 크로아티아는 임시 휴전했을 뿐은 아니라요. 쿠바에서는 일시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우와. 드라마 보자 이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나라 중에 특히 중국에서만 무려 4억 5천만 명이나 시청을 했습니다. 루세리아 산토스는 중국에서 유명 스타로 등극